지난 2014년 8월 1일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으로 시작된 브레드TV가 이제 개국 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에선 브레드TV의 지난 3년간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나가기 위해 몇 가지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0년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재로 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 2011년엔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을 소재로 한 영화 용서, 그리고 현재 예루살렘에서 일부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 제3성전 영화를 연출하고 제작하며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같은 작업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가끔 이스라엘과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기는 하지만 주로 반이스라엘 기조를 가진 외국의 뉴스들을 그대로 받아 우리나라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의 반이스라엘적 뉴스 보도 행태,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근거 없는 편견, 그리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비난과 더 나아가선 이유 없는 징후까지 한국의 일반인들 사이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른바 대체신학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명을 인정하지 않는 반유대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크리스천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몰라 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전문 방송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물론 저는 이전에 25년 동안 공중파 방송국에서 일을 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미 이스라엘을 수십 차례 방문하면서 취재해 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자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쉽게 일을 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떤 대형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이나 개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평신도이자 개인 한 사람만의 힘으로 선교 방송을, 그것도 라디오가 아니라 텔레비전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무모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저에겐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었고 촬영할 만한 스튜디오도 어떤 공간도 없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함께 일할 스태프도 없었습니다.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죠. 아무도 이 일을 저에게 부탁한 적도 없었고 등을 떠밀어 시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제가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저에게 하도록 뒤에서 등을 떠미셨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뜻을 같이 하고 도와주실 분들을 어딘가에 숨겨 놓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선 저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던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알렸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몇몇 분이 감동이 되었는지 카메라와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저는 마침내 일산의 실평수 40평짜리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어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과거 공중파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커튼을 배경막으로 치고 조명을 설치하면서 스튜디오를 꾸몄고 드디어 2014년 3월 17일 브레드TV를 위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역사적인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의 첫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이 방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하다가 중단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앞날이 탄탄하고 환하게 밝은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며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브레드TV는 이스라엘 사역자들과 만나는 대담 프로그램인 브레드쇼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의 이스라엘 사역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한국의 사역자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과 요아킴 목사님, 아비 미츠라히 목사님,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 댄 저스터 박사님, 마우즈 이스라엘의 아리 소코람, IFCJ 야히엘 엑스타인 총재 등 수많은 사역자들을 찾아가 만났고요. 미국 시애틀의 마크 빌츠 목사님, 미국 달라스의 어빙 백스터, 뉴욕의 조나단 칸, 휴스턴의 리차드 부커 목사님, 캔사스의 마이클 비클 목사님, 또 우크라이나의 주이시 에이전시와 일본의 여러 사역자들, 중국의 윤 형제와 대만의 릴리 목사님, 뉴질랜드의 스티브 라이틀 목사님, 그야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만나서 그들의 사역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히브리어를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요피 히브리어, 미국 CBN에서 제작하는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스라엘 관련 각종 컨퍼런스 녹화 중계,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테스티모니, 정태곤 선교사님의 시공간 속의 예수와 강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강의하던 정태곤 선교사님의 파라샤, 이스라엘 메시아닉주들의 찬양을 소개하는 이스라엘 뮤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에스크 프로젝트,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는 샬롬 이스라엘, 자동차를 타고 이스라엘 도로를 달리는 차 타고 이스라엘, 드론으로 촬영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늘에서 소개하는 하늘에서 본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하는 무비 앤 주스, 한국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레오의 질문이 있어요. 메시아닉주가 제작한 이스라엘 뉴스 프로그램 이스라엘 프론트라인, 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이 이스라엘과 토라에 대해 강의하는 에디 첨리의 토라와 신약, 이작 샤피라의 토라 속의 진주, 그리고 대체 신학의 호화 진실을 밝히는 대체 신학의 불편한 진실, 아웃 오브 자이온, 아셸의 메시지, 데릭 프린스의 커밍 킹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번역하여 방송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옥 같은 명 강의를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브레드TV는 3년 동안 34개 종류의 프로그램 약 1200여 개를 제작해서 방송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8개에서 10개의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그야말로 강행군 또 강행군이었습니다. 브레드TV의 스튜디오는 비록 40여 평의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선 이렇게 많은 영상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이스라엘을 향해 정렬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는 대형 쓰나미를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처음엔 저와 스태프 단 한 명, 이렇게 두 사람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10명의 스태프로 식구가 늘어났으며 이강민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저희와 매주 번역으로 디자인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외부 인력까지 포함하면 현재 모두 17명의 스태프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은 저에겐 마치 전쟁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도 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며 밤잠을 설쳐가며 일해왔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인터넷 방송 전문가와 상담을 했을 때 그분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인터넷 방송이 생겨나고 있지만 하루에 조회수 1000회를 넘는 방송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루 조회수가 1000회를 넘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2014년 8월 1일 첫 방송을 하던 날에는 전체 시청자의 숫자가 겨우 100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실망을 하였지만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이루며 방송 시작한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적으로 방송을 시청한 사람들의 조회수는 약 650만 회를 넘어가고 있으며 하루 평균 조회수는 2만 5천 회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브레드TV 방송은 현재 정기 구독자 15,12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일 평균 조회수를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저희는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방송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회사 쪽에서 매일매일 시청 횟수와 어느 나라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나이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저희 브레드TV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독일은 물론 이스라엘과 멀리 남미와 아프리카 그리고 북유럽에서도 시청하고 있으며 모두 198개국에서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브레드TV는 현재 로마의 바티칸시티에서도 누군가가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가까운 북한에서도 누군가가 열심히 브레드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시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그들도 저희 브레드TV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저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지국을 설립하여 한국인 선교사와 메시아닉주 스태프가 저희와 함께 동역하게 되면서 좀 더 생생하고 빠른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제작하여 저희에게 공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방송 프로그램만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선교도 병행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벌써 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주간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매일매일 이스라엘 관련 소식을 전하는 브레드투데이 브리핑, 매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할 토라 포션, 이스라엘에서 제작하는 메시아닉 월간 매거진, 마우즈 이스라엘 등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급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교회와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을 매주 수합하여 페이스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브레드TV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이른바 명품 컨퍼런스 시리즈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는 마크 빌츠 목사님 초청 컨퍼런스, 2016년 랍비 이지악 샤피라 초청 컨퍼런스, 또 같은 해에 이슬람 전문가인 조엘 리차드슨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명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매번 컨퍼런스 때마다 메르스 바이러스 창궐 등 관객이 모일 수 없는 악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객석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브레드쇼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정원경님의 히브리어 손자수 전시회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일주일간 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만 출판하는 이스라엘 전문 출판사 브레드북스를 등록하여 정태권 선교사님의 시공간 속의 예수아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브레드북스 출판사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훌륭한 이스라엘 관련 서적을 번역 출판하는 일도 저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년 봄에 2차례, 가을에 2차례, 1년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유적지만 찾아다니며 돌무더기만 돌아보고 오는 기존의 성지 순례 개념에서 벗어나서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회복 순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브레드TV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매번 목표했던 인원보다 초과하는 명실상부 이스라엘 순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브레드TV에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 중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메시아닉 주 사역자들의 사연을 토크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분들의 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주어 그분들에게 직접 후원금이 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액이거나 국제 송금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받아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데이빗 오르티즈 목사님, 요아킴 목사님, 레브 하킨 목사님, 아비 미츠라의 목사님, 존 오트 티크바 부부,
하임 케렌 부부 등 여러 명에게 그동안 약 5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에티오피아에서 온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 돋보기, 안경, 옷까지 신발 등을 물품들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Рады, что мы сегодня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новыми друзьями из Кореи. Мы знаем, что в Корее многие братья, наши и сестры любят Израиль, любят израильский народ, любят израильскую церковь. И я знаю,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помогают, и нам немного уже помогали, и мы благодарны Богу, и благословляем вас, и благодарны за ваши молитвы, за ваше внимание и за ваше желание трудиться здесь, в Израиле, вместе с нами. Слава Богу! This is David and Leah Ortiz. We want to thank you for your donations. It has come through Brad Kim and Brad Kim TV. And we thank God for the donations because it holds up our hands to do the work of the Lord. So we thank you very much. Dear viewers, want to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gift. We thank you for trusting us. We thank you for believing in God's calling upon our life. Amen. And we pray blessing for you. We thank you. Kamsamida. Amen. No, I want to praise God for people outside our congregation that have donated money for buying this minibus for the congregation, and especially thank God for Korean believers that gave gifts in order to buy this van. So if you see me now, thank you for obeying God, and may God bless you abundantly in everything. Amen. 자, 이번에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저희 브레드 TV의 운영에 관해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급으로 일을 하는 스태프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10명과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번역이나 자막 작업, 디자인 작업을 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17명에게 매달 월급이 지급되는 셈이죠. 도대체 그 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일까?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 브레드 TV가 대형 교회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 브레드 TV는 한 달에 평균적으로 약 4천여만 원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들이 어떻게 채워질까요? 우선 저희가 필요한 한 달 예산 중에 약 3분의 1은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이른바 정기 후원으로 충당됩니다. 한 달에 10,000원 또는 20,000원 또는 30,000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 그리고 가끔씩 들어오는 일시 후원금들이죠.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름도 없이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브레드 TV는 지금까지 방송을 계속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저희의 사역을 위해서 이해하고 돕기 위해 후원해 주시는 약 20여 개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서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저희 브레드 TV에서 소개하는 각종 이스라엘 관련 책과 DVD,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액세서리와 저희가 직접 제작한 머그컵, 넥타이, 손목시계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브레드 스토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쇼핑몰의 매출액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이 작은 금액도 역시 소중한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년 봄과 가을 모두 4차례 진행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와 저의 간증 집회 사례비,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월요 정기 영화 상영회의 관람료가 저에겐 또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입원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원을 늘려가려는 이유는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죠. 브레드TV는 이제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주년답게 뭔가 뜻있는 특별 기획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저희는 다음과 같은 특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브레드쇼의 내용을 세계 사역자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시리즈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역자들과의 대화라는 새로운 시리즈도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브레드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제작한 좋은 영화와 저희가 제작한 각종 DVD도 홈페이지에서 유료로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브레드TV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단체 여행이 아닌 혼자나 개인이 여행하는데 꼭 필요한 여행 가이드 사이트를 고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오픈하여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에 관한 깨알 같은 정보들, 예를 들어서 성지 안내와 관광지 안내, 숙소와 교통편,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족 공동체와 기도의 집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을 모두 오픈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스라엘을 여행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브레드TV 개국 3주년을 맞이하여 주한 이스라엘 대사 하임 호센 대사와의 특별 대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NGO 단체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크리스천 앤 주스의 총재인 야히엘 엑슈타인 총재와의 특별 대담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드TV 개국 3주년 기념으로 저의 4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마르틴 루터의 두 얼굴, 부제로 마르틴 루터와 반유대주의를 말하다 영화를 곧 개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중 저희의 머릿속에서 나온 기획이나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사역들이며 하나님께서 떠밀고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누구와 타협할 시간도 없었고 누구와 말싸움할 시간도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묵묵히 달려갈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브레드TV가 여러분께 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사용해오던 저희 스튜디오가 있는 이 오피스텔을 나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주인이 저희더러 금년 9월 말까지 비워달라고 통보를 해온 것이죠. 본인들이 이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길 시간도 충분치 않아 집주인에게 부탁을 하여 잠시 그 시한을 미루기는 했지만 저희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곳을 비워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는 현재의 오피스텔이 너무나 협소하여 이제는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브레드TV 스튜디오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굉장히 크고 넓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좁은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했느냐고 놀라는 것이죠. 3개의 사무실과 10평 남짓한 스튜디오. 사실 이곳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촬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에겐 전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장소에서 배경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촬영을 하고 또 촬영을 할 때마다 책상을 옮기고 비좁은 곳에서 촬영을 해야만 했었죠. 특히 한꺼번에 40여 명의 관람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찾아올 때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해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엔 가정용 에어컨 한 대만으로 40평의 뜨거운 공기를 식히려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에어컨이 작동을 멈춰서 사무실은 그야말로 찜통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대의 컴퓨터에서 발생되는 열기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곳에서 탈출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침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기회는 이때다 싶어 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옮겨가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쉽게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 마련되는 공간을 이왕이면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공간은 당연히 브리드 TV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 스튜디오로 사용돼야 하겠지요. 토크쇼와 뉴스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영화가 상영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가 만든 이스라엘 관련 영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가 만든 영화, 또는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서 제작한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영화들을 수입해서 매일 저녁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150석에서 200석 정도의 의자가 들어설 수 있어야 하고, 스크린을 설치하려면 천정이 좀 높아야 되겠죠. 저는 이 스튜디오에서 각종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리더십을 초청하여 간증 집회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찬양 가수를 초청하여 찬양 콘서트도 열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 화가의 미술 전시회도 열고요. 이스라엘 관련 책과 음악 CD, 각종 DVD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코너도 만들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복합 문화 복음 공간으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곳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이스라엘에서 브랜딩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브레드 TV를 시작하기 몇 년 전에 미국 달라스에서 어빙 빅스터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엔타임 미니스트리 방송국의 스튜디오를 보면서 매우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지 큰 규모와 숙련된 엔지니어로 구성된 스태프들 때문에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방대한 네트워크로 사람들을 깨우는 그 선교의 방법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언젠가는 이 엔타임 미니스트리와 같은 전문 방송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리고 지금 하나님의 때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는 비록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리고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규모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브리드 TV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무척이나 기다리고 기대해왔던 방송 사역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만큼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그저 영광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스튜디오를 보며 꿈을 키웠던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제까지 브레드 TV를 3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성격상 누구에게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왠지 어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브레드 TV의 사역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잠들어 있는 이 나라의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 브레드 TV는 계속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자 하나, 조명 하나, 카메라 하나, 편집기 하나, 컴퓨터 한 대가 아쉽습니다. 힘겹게 일하고 있는 저희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저희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말없이 응원하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팔짱을 끼고 걸어가 주십시오. 앞에서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해 주십시오. 기도와 더불어 저희가 밥 한 끼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을 해 주십시오. 큰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십시일반으로 브레드 TV 스튜디오에 작은 벽돌 하나 쌓는다 생각하시고 후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국내 유일의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의 방송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딘가에 저희가 이사갈 장소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찾는 장소는 좀 특수합니다. 우선 현재의 공간보다 3배는 넓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없어야 하고 또 천정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을 찾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런 장소를 저희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매일매일 저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달리는 악플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격려와 응원의 댓글도 많지만 응원과 격려의 댓글보다는 악성 댓글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을 받기도 하고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브레드TV는 이렇게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희 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태주시는 기도의 힘이 아니면 이 싸움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선 도무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저희가 절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스튜디오로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시원한 차 한 잔 대접해드리며 브레드TV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브레드TV가 3주년이 되도록 사역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동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알리고자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브레드TV 개국 3주년이 아니라 4주년, 5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1000만 시청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이 시대를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브레드TV를 위해 저와 17명의 모든 스태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